헬마우스 임경빈 작가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3일째 뵀나요 이제? 네, 3일째입니다. 네, 정들 것 같습니다. 예. 정 들어야 되는데요. 자, 오늘 뉴스 만나볼까요? 예, 저희가 이제 여야의 공천 소식을 계속해서 전해드리고 있는데 오늘도 여야 공천관리위원회가 단수 공천 지역을 발표를 했습니다. 예. 총선 대진표가 이제 조금씩 결정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일단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2차 단수 공천 후보자 25명을 발표했습니다. 좀 눈에 띄는 곳들만 소개를 해드릴 텐데 예. 인천 계양을 지금 이제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현역 국회의원인 곳인데요. 예. 원희룡 전 국토부 장관을 단수 공천하기로 예. 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뭐 안철수 의원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성남 분당갑, 경기도 성남 분당갑이 본래 지역구인데 예. 여기에 이제 단수 공천을 받게 됐고 전희경 전 대통령실 정무 1비서관도 경기도 의정부 갑에 단수 공천을 받게 됐습니다. 예. 그리고 지금 국민의힘이 이번 총선에 상당히 좀 전략적으로 공을 들이고 있는 경기도 지역이 이른바 수원벨트 지역입니다. 예. 수원에다가 이제 이름값이 높은 후보들을 공천을 해서 민주당의 이제 기반을 무너뜨리겠다라는 전략을 들고 나왔는데 오늘 단수 공천한 지역들이 많습니다. 김현준 전 국세청장 같은 경우는 수원 갑에 단수 공천했고 박문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수원 병에 예. 그리고 이제 화제를 모았던 영입인재죠. 이수정 경기대 교수는 수원 정에 단수 공천을 했습니다. 이게요. 단수 공천 자체는 이제 네. 당이 한 명이 나가는 거니까 경선할 그렇죠. 필요가 없으니까 좀 편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네. 지역들이 이렇게 만만한 지역은 없는 것 같아요. 딱 봐도. 말씀하신 대로 예. 이제 그렇습니다. 뭐 이게 이제 원희룡 전 장관이 나가는 인천 계양을 같은 예. 경우는 그림상으로 봤을 때는 대선 후보급들의 충돌이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 이제 명령 대전이라고 아까 말씀을 해주셨지만 예. 사실은 이 지역구의 어떤 이 구도 자체가 예. 민주당에 좀 유리한 구도로 짜여져 있는 전통적으로 곳들입니다. 약간 그런 거죠? 그렇습니다. 예. 뭐 이곳이 이제 그 신도시로 개발이 되면서 새로 생긴 아파트들이 많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젊은층 인구가 좀 상대적으로 예. 많은 편입니다. 그래서 이제 민주당이 좀 유리한 텃밭이라고 불리고 수원 같은 경우는 좀 2020년대 들어서는 굉장히 국민의힘 계열의 이제 보수 정당들이 고전을 하고 있는 예. 전통적인 민주당 텃밭 지역인데 갑 병정 오늘 공천한 곳들이 다 현역이 민주당이고요. 예. 남아 있는 뭐 을, 무 이런 그러니까 수원이 5개 지역구인데 전부 민주당 의원들이 지금 차지하고 그러니까 이 있는. 오늘 단수 공천 얘기가 쏟아져 나오면서 네. 이 청취자 여러분이 약간 뭐 정치에 조금만 관심이 있는 분들이면 아시겠지만 단수 공천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고 단수 공천 되는 지역이 누구에게 유리한 지역에 단수 공천이 됐느냐 이게 그렇습니다. 굉장히 어떤 관전 포인트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분. 예. 근데 오늘 이렇게 단수 공천된 데 보면은 쉽진 않은데요, 네. 전부. 예. 말씀하신 예. 대로 이제 어떤 지역이냐와 동시에 또 누구를 단수 공천했느냐를 그렇죠? 같이 예. 보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가면 쉽게 되는데 누구를 집어넣느냐 이게 가장 관전 포인트인 것 같아요. 그 관전 포인트 예. 되는 지역 중에서는 오늘 이제 성남 분당 갑 정도가 예. 국민의힘에서는 좀 유리한 지역구로 평가되는데 거기에 이제 안철수 의원이 이제 공천된 거 정도가 좀 눈에 띄고요. 예. 나머지 지역들은 말은 전략 지역구지만 사실은 험지인 그러네요. 곳들이고 예, 그리고 예. 이제 단수 공천을 받은 인물들도 소위 이제 용산의 핵심 참모들이거나 혹은 꼭 챙겨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인사들은 아닌 분들. 그렇죠. 물론 예. 이제 장관 출신들이 끼어 있긴 합니다만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찐윤이다 혹은 이제 친윤 중에서도 핵심이다 이렇게 불리는 분들은 아니다 보니까 예. 진짜 친윤들은 나중에 공천하려나 보다라고 지금 당 내에서도 좀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예. 김은혜 전 대통령실 홍보수석 같은 경우 예. 굉장히 좀 챙기는 걸로 알려져 있는데 예. 이번에는 경기 성남 분당 을에 이제 공천 신청을 했거든요. 근데 이제 이 지역 터줏대감으로 국민의힘 대변인을 지낸 김민수 후보가 같이 등록을 해가지고 예. 이 지역 같은 경우는 이번에 단수 공천이 안 됐고요. 그래요? 아마 이제 뭐 경선을 치르게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장성민 전 대통령실 미래전략기획관 예. 같은 경우도 경기도 안산 상록갑에 공천 신청을 예. 했는데 여기도 단수 공천이 안 됐고 경선을 치르게 되지 않을까 지금 이렇게도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당이고 야당이고 네. 단수 공천 자체가 흥미로운 것보다는 왜냐하면 지금 이렇게 험한데 단수 공천된 거는 큰 의미는 없는 것 같아요. 안철수 의원은 좀 재미가 있군요. 네. 그런 뭐 의미에서. 물론 이제 네. 공천을 못 받는 것보다는 받는 게 좋긴 한데 물론이죠. 예. 우리 뭐 청취자분들 같은 경우는 관심을 갖고 있는 지역들은 아직 발표를 안 했다. 그런 거네요.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고 다만
오늘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안철수 의원 같은 경우는 정말 공천을 받을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예. 지난달까지도 계속 당내에서는 있었는데 결국 공천을 받았고요. 예. 그리고 이제 성남 지역에서 조금 눈에 띄는 곳이 성남 수정 지역구입니다. 예. 여기는 이제 장영하 변호사라고 그렇죠. 예전에 이제 대선 전국 때 예. 이재명 조폭 연루서를 이제 소위 폭로를 했다가 예. 그게 이제 사실이 아니라는 게 밝혀지는 바람에 지금은 재판을 받고 있는데 예. 오늘 단수 공천이 됐습니다. 아, 지역은 어디였죠?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입니다. 괜찮은 데 아닌가요? 여긴 그 여당으로서는? 여기도 사실 만만치 않은 예, 그렇습니까? 게 예. 김탄현 의원이 지금 이제 3선 4선을 한 지역구이기 때문에 예. 뭐 여당 입장에서는 쉽지 않은 지역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눈길을 끄는 거는 쉽진 않은 지역인데 네. 원희룡 전 장관 네. 그 지역에 원래 그 당협위원장이 반발하고 나선 거죠. 이게 윤영선 예. 전 당협위원장인데요. 예. 이 지역에서 뭐 여러 번 국회의원에 도전을 했었는데 물론 이제 당선은 안 됐었습니다만 지난번에도 이재명 대표가 당선이 될 때 보궐선거에서 이재명 대표하고 이 장을 겨뤘었거든요. 아, 예. 근데 그러다 보니까 본인 입장에서는 이 지역에서 굉장히 오래 고생을 했는데 경선도 안 붙여주고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어딨느냐. 본인은 억울하겠죠. 당 입장에서는 또 어떤 그림을 만들어야 되니까 어쩔 수 없는 부분도 있는 것 같고.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본인은 이제 억울하겠어요. 보니까 여기서 예. 네, 그래서 공천관리위원회에다가 이제 이의 신청을 하겠다라고 했는데 예.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그렇게 높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제가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제가 보기에도 받아들여질 것 같지는 않습니다. 보면 예. 그렇습니다. 뭐 여당 입장에서는 상당히 좀 전략적으로 중요하다고 이제 판단하는 지역구이기 때문에 예. 그렇습니다. 민주당 가볼까요? 어떻습니까? 민주당도 예. 오늘 이제 단수공천 지역구 10곳을 추가로 발표했는데 가장 눈에 띄는 곳을 꼽자면 서울 광진을 예. 비명계 최고위원으로 꼽히는 고민정 의원이 단수공천을 받았습니다. 예. 그리고 뭐 지역구를 옮겨서 지금 험지로 간 게 홍익표 원내대표인데 소초는 여긴 완전 험지 아닌가요? 초험지라고 민주당으로서. 볼수 있겠습니다. 초험지죠. 예. 민주당에서는. 그러니까 단수 공천을 받았는데 여기도 완전 험지에서 싸워보라 뭐 이렇게 된 거죠. 이건? 그렇습니다. 예. 홍익표 원내대표는 뭐 애초에 이제 험지로 가겠다라고 하면서 본인 지역구를 비우고 예. 서초로 이제 일찌감치 옮겨간 상태인데 오늘 단수 공천이 됐고요. 예, 좀 이따 보실 겁니다. 예. 예, 그리고 이제 경남 양산 을에는 김두관 의원이 현역인데 그대로 단수 공천을 받았고 예. 경기도 포천 가평 지역구가 원래는 이제 전통적인 국민의힘의 텃밭 지역구인데 여기서 이제 포천 시장을 3선을 했었던 박윤국 민주당 후보가 예. 지금 여론조사상으로는 상당히 돌풍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뭐 이번 총선 때 상당히 좀 주목해 볼 만한 지역구인데 오늘 박윤국 후보가 단수 공천을 받게 됐습니다. 광진을 고민정 후보는 어떻습니까? 의원은. 예. 뭐 이제 여러 이야기가 당 내에서는 예. 나오는데요. 이제 지지층 사이에서는 뭐 비명계로 꼽히기 때문에 뭐 반대하는 목소리도 일부 있었던 모양인데 예. 지금 이제 당 내에서 이야기를 좀 취재를 해보니까 이게 소위 적합도 조사라고 예. 해가지고 지역구에 여론조사를 해봤을 때 경쟁력에서 이제 고민정 후보가 좀 상당히 앞서는 그렇습니까? 형국이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단수 공천할 수밖에 없었다. 뭐 이런 여기는 여당과의 어떤 구도는 어떻습니까? 지금 이제 오신환 후보가 국민의힘에서는 이제 공천을 단수 예. 공천을 오늘 받았는데요. 오랜만에 이제 예전에는 고민정 후보가 2020년에는 오세훈 시장하고 맞붙어서 승리를 했었는데 예. 이번에는 이제 오세훈 시장 시절에 부시장을 지냈던 오신환 후보하고 이제 맞붙게 됐습니다. 예. 예. 그리고 경선 지역구 14곳. 이 경쟁 치열한 곳들은 들어도 아직은 우리 어떤 청취자들의 이름이 익숙한 분들은 많지는 않네요. 그렇습니다. 예. 뭐 이제 경기도권이나 호남권 같은 경우는 민주당에서는 상당히 좀 좋은 지역구들이 많기 때문에 예. 그만큼 또 예비 후보들이 그렇겠죠? 많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뭐 경기도 고양갑을 비롯해서 한 14곳 정도가 일단은 경선 지역구로 선정이 됐습니다. 예. 그 박용국 의원. 네네네. 예. 당내 돌풍을 일으키고 있다. 뭐 이거 그렇습니다. 박윤국 후보 같은 경우요. 예. 포천 시장을 3번을 지내서 예. 뭐 물론 이제 당내에서도 단수 공천이 됐지만 예. 포천 가평 지역에서는 지금 여론조사가 굉장히 좀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요? 근데 예. 그 여론조사마다 뭐 여당의 텃밭인데도 불구하고 상당히 좀 선전하고 있다라는 평가들이 많습니다. 예. 그래서 아마 이제 화제가 된다라는 말씀을 드린 거죠. 이 경선이나 뭐 이런 거 하여튼 진행되다 보면 다시 여러 번 얘기할 기회가 있을 것이고 네네네. 지금 가장 초미의 관심사는 그래도 조국 신당 아닌가 싶습니다. 예. 소위 조국신당 예. 오늘 가칭 조국신당으로 해가지고 예. 창당준비위원회를 출범을 시켰습니다. 예. 일단 이번 총선에서는 원내 3당이 목표다. 예. 뭐 이렇게 제시를 했고 조국 전 장관 같은 경우는 이제 인재영입위원장을 맡기로 했는데 이번 총선 성격을 이제 검찰 독재 정권 심판으로 규정을 네. 했고요.
전국의 모든 지역구에서 윤석열 정부에 대한 심판이냐 지지자를 놓고 1대1 구도를 반드시 만들어야 한다. 예. 우리 당도 그 역할을 하겠다라고 강조를 했는데 이거는 아마도 지역구 후보를 가능하면 내지 않고 특히 이제 격전지에는 이제 지역구 후보를 내지 않고 민주당과 부딪히지 않겠다. 그렇습니다. 예. 부딪히지 않고 가능하면 이제 비례 득표에 좀 집중을 하겠다라는 예. 의도로 읽힙니다. 예. 지금 유시민 노무현 재단 전 이사장도 예. 유튜브 채널 매불쇼에 나와가지고 비슷한 얘기를 했는데요. 검찰에 사냥당하던 시절하고는 좀 상황이 다르다. 이건 이제 조국 전 장관을 가리키면서 예. 한 얘기입니다. 나라도 조국 전 장관 같은 입장이라면 한번 싸워보고 싶을 것 같다. 뭐 이렇게 평가를 했고 그러면서 민주당에 대해서 아마 조국 신당이 보완제 역할을 하지 않겠냐라는 주장을 내놨습니다. 민주당 지지층에서는 이제 상당히 강성의 목소리, 이를테면 윤석열 대통령을 빨리 끌어내려서 이제 탄핵을 해야 된다라는 주장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분들의 목소리를 민주당이 이제 직접적으로 반영하기는 좀 쉽지 않으니 그걸 받아낼 수 있는 다른 그릇으로 이제 조국 신당이 이제 필요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였습니다. 저번에도 그저께인가요? 저도 그 질문을 임 작가께 드린 것 같은데 네네. 민주당이 지금 일단 상당 부분은 좀 약간 뭐랄까요? 꺼려하는 분위기도 있는 것도 분명한 것 같고 그게 네. 또 주류죠 지금으로서는 그렇습니까? 그렇습니다. 뭐 조국 신당이 나오게 될 경우에는 뭐 저희가 몇 번 말씀을 나눴습니다만은 소위 이제 정권 심판론에 대한 이 각이 좀 흐려질 수도 있지 않을까, 뭐 예리함이 좀 덜해지지 않을까라는 걱정이 민주당 당내에 있는데 뭐 오늘까지 좀 취재를 해보니까 이제 다른 시각들은 그런 목소리도 있습니다. 조국 신당이 이제 지역구 후보를 안 내고 비례에만 집중을 한다고 하면 이게 이제 일종의 이제 김 빼기 효과. 그래서 예전에 뭐 2012년 총선 같은 경우에는 당시에 야권 연대를 강력하게 만들어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보수의 역결집을 유도하는 바람에 오히려 총선 전체 판세에서는 민주당이 지는 결과가 나왔거든요. 뭐 그런데 이제 2016년 선거로 가면 야권이 갈렸는데도 불구하고 결과적으로는 민주당이 이기게 됐는데 그게 또 이제 비례에서는 국민의당 같은 제3당의 표를 준 뒤에 지역구에서는 특히 수도권에서 민주당으로 표를 좀 집중시키는 효과를 거꾸로 나왔다. 그러니까 어느 쪽이 유리하다라고 판단하기는 좀 이르다라는 게 또 이제 한편의 평가입니다. 그러니까요. 저는 첫날 그 민주당 주류에서 계속 약간 꺼림직하다 혹은 유리하지 않은 공학적으로 그런 분석을 내놨을 때 그렇지 않을 가능성도 일각에서는 제기하고 있는데라는 질문을 드렸던 것 같은데 분명히 어떤 공학적으로만 봐도 그렇지 않을 것 가능성도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 그렇습니다. 뭐 지역 후보를 안 낼 경우에는 뭐 여러 효과가 중첩돼서 나타날 수 있다는 평가도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이따가 저 원내대표 모시고 민주당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그리고 건국전쟁. 이 영화 왜 화제인 거예요? 이승만 대통령을 다룬 다큐멘터리인데요. 지금 이제 한 40만 명 정도 관객을 동원해서 다큐멘터리로는 이제 이례적으로 좀 관객 동원이 많이 되고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뭐 아시다시피 지금 이제 보수 정당들 뭐 이제 그 국민의힘을 비롯해서 이런 정치 세력들이 집중적으로 홍보를 해주고 있기도 하거든요. 얼마 전에는 이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직접 관람을 하고 뭐 젊은 사람들이 많이 봤으면 좋겠다 이렇게 좀 홍보를 하기도 했는데, 근데 반대편에서 보니까 알고 보니 이 제작사이기도 한 트루스 포럼이라는 시민단체에서 청년층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영화표 인증을 하면 표값의 전액을 돌려주는. 그러니까 공짜로 영화를 볼 수 있는 효과를 발휘하는, 사실상 공짜군요. 그렇죠. 이제 페이백 홍보라는 걸 하고 있어서 이게 지금 사재기 아니냐라는 이제 논란이 제기가 그게 됐습니다. 원래 사재기라면 안 되는 거죠. 사재기는. 영화표 사재기는 뭐 그 자체가 불법이라기보다는 상황에 따라서는 이게 이제 그렇습니다. 시장 교란 행위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뭐 영화진흥위원회에서 어떻게 판단하냐에 따라서 조금 다른데 그럴 수 있는 어떤 가능성이 있는 거죠. 시장 교란 행위로 판단이 된다면 문제가 될 수 있는 맞습니다. 거군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판단 아직 안 돼 있는 거고. 영화 시장 같은 경우는 이게 이제 박스 오피스라 그래가지고 예매 순위라든지 관객이 몇 명이 들었느냐에 따라서 추가로 관객한테 영향을 미치기도 하거든요. 그게 음악에서 음원 자기가 사고 뭐 그래서 사재기랑 비슷한 효과를 나타낼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온 건데, 트루스 포럼이라는 단체는 뭐 2000년대 이래로 대학생들, 대학원생들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제 보수 단체를 표방하고 등장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이 영화의 공동 제작으로 참여를 했는데, 뭐 10대부터 40대까지는 청년 관람 지원이라고 해가지고 본인의 나이 그리고 이름 뭐 연락처 같은 것들을 구글 폼 양식에다가 남기면 그리고 영화 티켓을 사진 찍어가지고 인증을 하면 은행 계좌로 표값을 다시 돌려준다. 입금을 해준다. 이제 이런 행사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14일 오전까지 돈을 돌려받은 사람이 한 1,500명 정도 된다고 하니까 뭐 그걸 거꾸로 계산해 보면 이제 한 1,500명 정도가 공짜로 영화를 본 셈이다.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른 이건 뭐 생각을 안 해보셨으면 넘어가도 되는데.
전 갑자기 궁금해져서 그런데 뭐 왜 이승만 대통령과 지금 여당은 그렇게 정서적 친밀감을 가지려고 노력을 하는 건가요? 뭐 여러 분석들이 있습니다만 뭐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박민식 전 보훈부 장관 재직 시절에도 그때 이제 논란이 됐던 게 이승만 전 대통령 기념관을 국가 예산으로 이제 짓겠다라고 하는 바람에 뭐 4.19 혁명으로 쫓겨난 독재자인데 독재자한테 그런 시설을 해주는 게 맞느냐 국가 돈으로 그런 이제 그런 논란이 있었을 만큼 최근 들어서 한국 보수 세력들이 이승만 전 대통령에 대한 재평가를 굉장히 중요한 의제로 지금 꺼내고 있습니다. 왠지를 잘 모르겠어요. 정확한 이유는 무슨 얘기를 여쭤보려고 그러느냐 하면 아니 뭐 어떤 분이 계셨으면 그분의 역사적 평가는 뭐 정인 부분이 있고 부정인 부분이 있겠죠. 근데 왜 어떤 당과 정체성을 이렇게 동일시하려는지 잘 모르겠네요. 뭐 이게 이제 뭐 뿌리로 찾아가자면 뉴라이트까지 거슬러 갈 수밖에 없는데 뉴라이트 그 역사 학계에서는 주로 재평가의 대상으로 삼았었던 게 이제 이승만 전 대통령이고요. 이게 이제 소위 이제 공산주의와의 싸움하고 연동되는. 이제 제가 어느 부분은 알면서도 여쭤본 부분이 있고 어느 부분 진짜 이해가 안 돼서 여쭤본 부분이 있는데 뉴라이트랑 그러면 지금 여당은 자신의 정체성을 동일시하는 건가요? 그건 아니잖아요. 뉴라이트랑 동일시한다고 아마 물으면 부정을 할 텐데 그래서 역사관의 상당 부분이 유사한 측면은 있다. 뭐 이런 평가는 가능할 동일시하면 별로 이분들도 동의를 안 할 것 같은데 왜 또 이 어떤 이승만 문제에 있어서 약간 집착 같아가지고 왜 그럴까를 뭐 잘 몰라서 여쭤봤습니다. 평가는 엇갈립니다만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이 되면서 박정희 어젠다를 전면에 완전히 내세우기가 좀 부담스럽다는 평가도 있다 보니까 네, 뭐 여러 역행적인 역사적 평가들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자, 뭐 다른 얘기는 어떤 게 준비되어 있나요 오늘? 그래서 뭐 말씀하셨던 대로 이제 영진이 같은 경우 시장 교란 행위인지 여부를 이제 검토를 해봐야 알 것 같다는 평가를 했고요. 그리고 아시안컵 대회 기간 중에 우리 축구 대표팀이 그 중요한 얘기 제가 빼먹을 뻔했습니다. 갑자기 콘스탄트 뉴라이트 생각하느라고 뭐 이런 얘기들이 나왔었고 지금 굉장히 좀 화제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윌겐 클린스만 감독에 대해서 오늘 대한축구협회의 대표팀 전력강화위원회가 사실상 경질 조치를 들어가겠다 이제 결론을 내렸습니다. 오늘 이제 황보관 축구협회 기술본부장이 직접 발표를 했는데요. 내용 좀 들어보시겠습니다. 클린스만 감독이 더 이상 대표팀 감독으로 리더십을 계속 발휘하기 힘들다는 판단이 있었고 교체가 필요하다는 대의견이 전반적으로 모아졌습니다. 그거에 대한 감독이 좀 반응은 어떻습니까? 아니 감독은 아직 전달하지는 않았습니다. 이거 제가 경질이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지금은 저희가 전력 강화에서의 합의된 내용을 축구협회에 전달하는 과정으로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일단은 정몽규 협회장의 최종 결재 과정이 남아있긴 한데 위원회에서 이렇게 결정을 하면은 뭐 사실상 교체를 피하기가 어렵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어떤 결정하는 단체는 아니군요. 이 오늘 이루어진 행위가 최종 결정을 하는 건 아닌데 건이군요 일종의.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굉장히 좀 강제력이 강한 건의 정도로 이제 평가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럼 위약금 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클린스만 감독에게? 지금 평가하는 위약금이 한 70억 원 정도가 될 걸로 지금 보입니다. 원래 연봉이 한 29억 정도로 추정이 되기 때문에 계약 기간을 다 못 채우게 되면 아마 물어줘야 될 돈이 상당할 것 같다라는 거고. 그게 이제 클린스만 감독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클린스만 감독이 데려온 선임한 코치 스태프들이 있습니다. 그 스태프들까지 만약에 같이 교체를 하게 되면 위약금이 또 추가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보통 이렇게 계약합니까? 위약금 계약이 많이 하죠. 그러면 아니 근데 제가 이건 좀 약간 돈 가지고 제가 그냥 머리 생각해보니까 클린스만 감독으로서는 돈만 생각해보면 최고의 결과를 낸 거 아닌가요? 이렇게 되면 물론 뭐 앞으로 딴 데 가서 일을 할 수도 있는데 그럴 수도 있죠. 근데 딴 데 이거 잘리면 딴 데 가서 일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제 경질 과정이 굉장히 매끄럽지는 못했기 때문에 다른 팀에서도 이런 부분들은 아마 평가하게 되긴 하겠죠. 쉬면서 돈은 받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 대표적인 감독이 이제 그 시간은 다 됐습니다. 지금까지 헬마우스 임경민 작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